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예전에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신입사원들과 임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초대되어 갔습니다. 주위에 한 20명의 신입사원들이 앉았습니다. 그래 다들 각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틀에 박힌 말만 하더군요. 저의 꿈은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멋진 경영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연봉 1억을 가장 빨리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커뮤니티와 블로그 활동을 접고 회사 일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90년생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모두들 나이 든 임원들을 만족시킬 만한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뼈를 묻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했죠. 저의 꿈은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연봉 1억을 가장 빨리 달성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연봉 1억을 달성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튜버 대도서관은 매월 1억을 초과 달성하고 있죠. 제가 아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이미 20대 후반인데도 임원이고 사장이죠. 자신의 회사의 지분 가치가 몇억, 몇십억입니다. 저는 언제든 여러분들이 뛰쳐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를 여러분들의 디딤돌로 쓰십시오.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도 다른 데서 서로 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과 소신이 있어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갈 실력이 없어서 여기서 뼈를 묻는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경영 전략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배치되어서 업무를 맡으면 생각과 달리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을 것입니다. 멋진 경영 전략을 만들 기회를 주기는커녕 회의 자리 출력이나 하고 회의장 세팅이나 하는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클수록요 업무를 굉장히 쪼개서 주거든요.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관찰에 의하면 초급사원의 한 10%는요 야 나는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온 곳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때려치웁니다. 7, 80%는 그저 순응하면서 회사 생활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그저 시간을 보내죠. 보람은 퇴근 후에서만 찾습니다. 10 내지 20% 정도만 그 하찮아 보이는 일을 다르게 합니다. 물론 회사도 젊은이들에게 더 기회를 주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빵집으로 성공한 한 사장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속 깊이 다가왔어요. 빵을 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빵을 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저도 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초기에 하찮은 일들을 맡으면서요. 제가 왜 이런 하찮은 일들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할 생각을 고민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서 저는 이후에 하찮은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명심하고 다르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빵을 굽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빵을 다르게 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유튜버를 접고 블로그를 접고 회사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새 시대의 인물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디지털 능력을 회사에서 극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이 파워포인트로 끙끙댈 때 여러분들은 멋진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했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뚝딱 비효율적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유튜브를 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과 사업 감각도 익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술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고 글로벌로 배우고 인맥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회사 업무가 아니라 포기한다고요?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 성장에도 실패하고 우리 회사의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 팀장이 찾아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맡은 기술 분야에서 자기가 쓴 책인데 근본에 출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 근무 시간에는 안 썼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무 시간에 쓰면 어때요? 이 책이 많이 읽을수록 우리 조직이 빛이 더 날 텐데요.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던 그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이후 저는 부서의 모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그 책을 소개해 주었고 앞으로 이 팀장처럼 다들 책을 출간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자신의 브랜드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음껏 유명해지라고 했어요. 이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책 쓰고 유명해지면 회사 나갈 텐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유명해지고 회사 나갈까봐 겁이 나서 직원들을 책 한 권도 못 쓰게 하고 실력도 이름도 없이 만드는 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회사에 더 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설령 몇몇은 회사를 옮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 출신이라고 할 때 우리 회사의 브랜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직원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름 없는 벽돌처럼 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픈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나 사회에 더 기여하고 인정받는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회사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이런 직원들이 있어야지만 좋은 직원들이 그 회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력을 쌓고 최소한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세요. 그것이 소속된 회사와 여러분들 둘 다 윈윈케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나한테 약속 하나 해줘야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내가 한 말 회사의 인사부서에 얘기하지 마라. 그들이 다들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 또 초급사원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멋지게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정말 다르게 빵을 구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